우리가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가 파괴당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LCD에 전면 투자할 것인가? 당시 우리는 브라운관 TV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이 있었다.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시장도 있었다. 편안한 자리였다. 임원들 중 일부는 말했다. 회장님, 브라운관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LCD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이해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다르게 봤다. 시장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소비자 인터뷰 결과를 읽었다. 사람들은 더 얇은 TV를 원했다. 더 가벼운 화면을 원했다. 전기를 덜 먹는 제품을 원했다. LCD가 답이었다. 브라운관으로 아무리 개선해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두껍다, 무겁다, 전력을 많이 쓴다.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가 먼저 브라운관을 버리지 않으면 시장이 우리를 버린다. 선택이 아니다. 생존이다. 반대가 많았다.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투자 규모가 수조 원이라고 했다. 실패하면 회사가 흔들린다고 했다. 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리스크였다. 손해를 봤다. 그들은 브라운관 기술에 자부심이 있었다. 트리니트론 세계 최고의 화질이었다. 수십 년간 쌓은 명성이었다. 그래서 버리지 못했다. LCD를 하면서도 브라운관을 계속 생산했다. 양다리를 걸쳤다. 자원이 분산됐다. 집중하지 못했다. 우리는 달랐다. 결정했으면 올인했다. 브라운관 라인을 정리했다. 엔지니어들을 LCD로 재배치했다. 투자를 집중했다. 5년이 지났다. 시장이 바뀌었다. LCD가 표준이 되었다. 우리는 세계 1위였다. 소니는 추격했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그 격차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큰 혁신의 힘이다.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 과거를 버리는 용기, 미래의 고는. 하지만 오해하지 마라. 큰 혁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작은 혁신도 필수다. 매일매일의 개선, 공정 최적화,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이 쌓여 경쟁력이 된다. 일본 기업들에게 배운 것이 이것이다. 80년대 중반 일본 공장들을 돌아다녔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그들의 생산 라인을 봤다. 충격이었다. 우리와 수준이 달랐다. 깨끗했다. 정리되어 있었다. 불량품이 거의 없었다. 작업자들이 스스로 개선안을 냈다. 관리자가 지시하지 않아도 문제를 찾고 해결했다. 카이젠이었다 해서 임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한다. 하루 1%씩 개선하면 1년이면 다른 회사가 된다. 품질 혁신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다. 너무 까다롭다. 비용이 든다. 시간이 없다. 하지만 밀어붙였다. 불량품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안양 사건이다. 임직원들에게 죄를 나눠줬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품질의 타협은 없다. 몇 년이 걸렸다. 하지만 변했다. 불량률이 떨어졌다. 반품이 줄었다. 고객 만족도가 올랐다. 작은 혁신의 누적 효과였다. 이것이 없었다면 큰 혁신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LCD 기술을 개발해도 불량이 많으면 의미가 없다. 작은 혁신이 큰 혁신을 받쳐준다. 그래서 항상 양쪽을 봤다. 오늘의 개선과 내일의 혁신, 현재의 최적화와 미래의 전환, 균형이 필요하다. 작은 혁신만 하면 점진적 개선에 그친다. 시장이 바뀔 때 대응하지 못한다. 큰 혁신만 추구하면 현재가 무너진다. 기반이 약하면 미래도 지탱할 수 없다. 폰을 봐라. 애플이 아이폰으로 시장을 바꿨다. 큰 혁신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매년 작은 개선을 한다. 카메라를 조금 좋게 만들고 배터리를 조금 오래 가게 하고 프로세서를 조금 빠르게 만든다. 작은 혁신이다. 둘 다 한다. 그래서 오래 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갤럭시 시리즈를 낼 때 큰 혁신을 했다. 대화면 스마트폰. 당시 사람들은 너무 크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했다. 콘텐츠 소비 시대에는 화면이 커야 한다. 밀어붙였다. 시장이 따라왔다. 지금은 대화면이 표준이다. 큰 혁신이었다. 동시에 매년 작은 개선을 한다.
플레이색 재현율을 높이고 방수 기능을 추가하고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한다. 하나하 작다. 하지만 쌓이면 크다. 사용자 경험이 계속 나아진다.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렵다.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자주 말한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겸손하라. 큰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디테일도 중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제품도 결국 작은 부품들의 조합이다.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님, 큰 혁신과 작은 혁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틀린 질문이다. 둘 다 중요하다. 시기가 다를 뿐이다. 산업이 안정적일 때는 작은 혁신으로 경쟁력을 쌓는다. 시장이 전환기에 있을 때는 큰 혁신으로 방향을 잡는다. 타이밍을 읽어야 한다. 내가 신경영 선언을 할 때도 둘 다 강조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혁신이었다. 조직 문화, 방식, 품질 기준 모든 것을 재설계했다. 동시에 말했다. 하루하루 변해야 한다.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안 된다. 작은 혁신이었다. 매일의 개선을 요구했다. 결과는 어땠는가? 삼성이 바뀌었다. 10년 만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 이류 기업에서 인류 기업으로,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큰 혁신과 작은 혁신이 함께 만든 결과다. 당신은 어떤가? 큰 그림을 보는가? 동시에 디테일에 신경 쓰는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 완벽하게 하는가? 둘 다 해야 한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작은 혁신으로 오늘을 지키고 큰 혁신으로 내일을 만들어라. 그것이 오래가는 비결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오늘의 혁신이 내일은 표준이 된다.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 계속 혁신해야 한다. 크고 작은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교훈이다. 이것이 삼성을 지켜온 원칙이다. 가치를 모르면 가격에 속는다. 시장에는 두 가지 숫자가 있다. 가격과 가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만 본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치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부를 만든다. 나도 이것을 경영 철학의 중심에 뒀다. 80년대 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반도체 사업은 매년 적자였다. 1,000억 원이 증발하고 있었다. 이 사회는 분열됐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숫자만 보면 맞는 말이었다. 가격만 보면 손해보는 장사였다. 하지만 가치를 봤다. 반도체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이다.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제품,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 손실은 미래 가치를 사는 대가다. 투자 대비 회수가 분명하다. 시계산이 나왔다. 이사회에서 설명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10년 뒤 이 투자는 우리를 세계 1위로 만들 것입니다. 반대가 많았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너무 강합니다.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치 판단은 명확했다. 계속 갔다. 10년이 지났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다. 그때 손실로 본 수천억 원은 지금 수십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가격에 속지 않고 가치를 받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가격만 본다. 이 집이 10억 원이래. 비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치를 봐야 한다. 위치가 어디인가? 교통이 편리한가? 학군이 좋은가? 개발 계획이 있는가? 10년 뒤 이 지역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가치를 계산하면 10억 원이 싸게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5억 원짜리 집이 있다. 싸다 하지만 위치가 안 좋다. 교통이 불편하다. 개발 가능성이 없다. 가치가 없다. 5억 원도 비싼 것이다.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주식 시장을 보라. 매일 가격이 널뛴다. 뉴스 하나에 10%씩 움직인다. 이것을 쫓아다니면 지친다. 돈을 잃는다. 하지만 가치를 아는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회사의 실제 가치는 얼마인가? 수익 구조는 탄탄한가? 경쟁 우위는 있는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것을 분석한다. 가격이 가치보다 낮으면 산다. 높으면 판다. 단순하다. 우리가 기업 인수를 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매물이 나온다. 가격이 얼마다. 중요하지 않다. 먼저 가치를 평가한다.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은 무엇인가? 고객 기반은 얼마나 되는가? 시너지가 나올 것인가? 우리 사업과 합쳤을 때 가치는 어떻게 변하는가? 저희 계산한다. 치가 가격보다 크면 산다. 작으면 안 산다. 아무리 싸도 치가 없으면 의미 없다. 젊었을 때 실수한 적이 있다. 싸다는 이유로 투자했다. 가격만 봤다. 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결과는 손실이었다. 싼 데는 이유가 있었다. 가치가 없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 그 뒤로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먼저 본다.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연봉이 가격이다. 그 사람의 기여가 가치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원이 있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만드는 가치가 5억 원이라면 어떤가? 싼 것이다. 오히려 연봉을 더 줘야 한다. 반대로 2천만 원 받는 직원이 만드는 가치가 1,000만 원이라면 비싼 것이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 교육도 그렇다. 명문대 학비가 비싸다. 1년에 수천만 원이다. 가격만 보면 부담이다. 하지만 가치를 보라. 그곳에서 얻는 지식, 인맥, 경험, 평생 가치는 얼마인가? 수억 원, 10억 원일 수 있다. 그러면 비는 투자다. 지는 투자다. 물론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 요소가 있다.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 평가해야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가격만 보는 것보다 낫다. 평가 능력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먼저 질문을 바꿔라. 얼마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얻는가를 물어라. 비싼가 싼가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첫 단계다. 재무제표를 공부하라.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매출, 이익, 자산, 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어렵지 않다. 기본만 알아도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앞선다. 산업을 공부하라. 가치는 맥락 속에 있다. 같은 기술도 어느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성장하는 산업의 기술은 가치가 크다. 쇠퇴하는 산업의 기술은 가치가 작다. 산업 구조를 이해해야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가격은 단기적으로 널뛴다. 하지만 가치는 장기적으로 드러난다. 1년이 아니라 10년을 봐라. 그러면 가치가 보인다. 가격의 소음에 속지 않는다. 내가 반도체에 투자를 계속한 것도 장기 가치를 봤기 때문이다. 단기 가격으로 보면 손해였다. 하지만 10년, 20년 가치로 보면 명백한 이익이었다. 시간이 증명했다.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매일 변하는 가격인가? 변하지 않는 가치인가? 투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남들이 얼마라고 하는가? 당신이 계산한 가치는 얼마인가? 공부하라. 평가하는 눈을 키워라. 그것이 가격의 속임수에서 벗어기리다. 그것이 부를 만드는 방법이다. 부자는 정보의 비용을 지불한다. 무료 정보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짜 뉴스, 공짜 리포트, 공짜 조언, 돈을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공짜 정보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비용이 듭니다. 전문가 리포트, 분석, 내부 데이터,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입니다. 80년대 중반 내가 미국과 일본을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매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시장 동향, 기술 발전 현황, 경쟁사 움직임 한 권에 수백만 원씩 들었습니다. 임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 정보가 우리를 살립니다. 경쟁사보다 일주일만 먼저 알아도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일본 업체가 새로운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비공개 정보였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즉시
대응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지시했습니다. 저 기술을 분석하고 방식으로 개선하십시오. 달 뒤 우리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경쟁사보다 6개월 앞섰습니다. 그 정보에 든 비용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든 가치는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좋은 책이 있으면 차라고 합니다. 비쌉니다라고 대답합니다. 3만 원이 비쌉니까? 그 책에서 얻는 지식이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세미나가 있습니다. 등록비가 100만 원입니다. 망설입니다. 거기서만 사람 한 명, 배우는 통찰 하나가 당신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정보에 돈을 쓰는 것은 소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명품 가방 사는 돈이 있으면 산업 리포트를 사십시오. 술 마시는 돈이 있으면 전문가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시장에서 당신의 몸값을 올립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정보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사십시오. 전문가를 고용하십시오. 회사가 지불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읽기만 하고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분석하고 적용하고 결과를 내십시오. 어떤 정보에 돈을 써야 할까요? 시장 데이터입니다. 성장률, 경쟁 구도, 이것을 모르고 사업하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 정보입니다. 최신 연구 특허 동향, 기술 로드맵, 기술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고객 인사이트입니다. 소비자 조사, 만족도 분석, 트렌드 리포트, 고객이 돈을 냅니다. 고객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의 질을 구분하는 눈도 필요합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를 확인하십시오. 누가 만든 정보입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기반입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최신 정보입니까? 작년 자료를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보를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정보가 많아도 소화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추려내십시오. 행동으로 연결하십시오. 정보는 실행될 때 가치가 됩니다. 내 서재를 보면 책이 수천 권입니다. 다 샀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독하는 잡지와 리포트도 수십 개입니다. 매달 비용이 수백만 원 나갑니다.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판단을 만듭니다. 이것이 삼성의 전략을 만듭니다. 진투자입니다. 구글을 보십시오.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보입니다. 전 세계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제공합니다. 정보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서버, 인공지능, 인재,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가치를 만듭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기회가 보입니다. 남들과 같은 정보만 가지면 남들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차별화가 필요하다면 정보에 투자하십시오. 무료 정보의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공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고가 섞여 있거나 편향되어 있거나 오래된 정보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쓰려진 것입니다. 공짜는 비쌉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면 손실이 큽니다. 정보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대 돈을 쓰십시오. 대비를 내고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식사 대접을 하고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얻는 정보와 조언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인색하게 굴면 기회를 놓칩니다. 멘토를 구하십시오. 비용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의 조언 한마디가 당신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10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당신을 10년 앞당긴다면 싼 것입니다. 또 정보입니다. MBA를 하는데 억대 돈이 듭니다.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만 사람들 얻는 시야 평생 가치는 수십억 원입니다. 비는 투자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정보 감각을 키우십시오. 어떤 정보가 가치 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쓸모없는 정보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핵심을 찾으십시오.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주를 찾는 눈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정보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시장, 동향, 기술, 변화, 경쟁사, 전략 매일 분석합니다.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정보가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은 정보에 얼마를 투자합니까? 한 달에 책 한 권도 사지 않습니까? 유료 구독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성공을 안 묻니까 모순입니다. 정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갑을 여십시오. 정보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것이 부자의 습관입니다. 안정에 머무르면 미래는 사라진다. 편안함이 위험합니다. 안정은 함정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보장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안정에 취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아를 아십니까?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장악했습니다. 압도적 1위였습니다. 직원들은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노키아다, 무너지지 않는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 편안함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기아는 무시했습니다. 그리는 유행이다. 사람들은 물리 버튼을 선호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안정에 취한 오만이었습니다. 5년 뒤 노키아는 몰락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안정이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삼성이 잘 나가고 있을 때도 불안합니다.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5년 뒤는 10년 뒤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임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장님,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가 문제입니다. 안정은 마약과 같습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죽여갑니다.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무뎌집니다. 위기를 느끼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신경영을 선언할 때가 그랬습니다. 당시 삼성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계 1위였습니다. 매출도 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2류다. 2류로 만족하면 결국 3류가 된다. LA 헤럴드 액차미너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VTR 제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아서였습니다. 품질이 나빴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었구나. 안정에 취해 품질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귀국해서 전 임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멍가게가 됩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움의 상징이 됩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 정도까지입니까? 그 정도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합니다. 안정이 우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품질의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불량품을 불태웠습니다. 안양 공장 앞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수백억 원어치였습니다. 임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습니다. 저렇게 태워도 되는 겁니까? 태워야 합니다. 안정의 상징을 태우는 것입니다. 과거를 태우는 것입니다. 안정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편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별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젊은 직원들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착각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은 없습니다. 회사가 변하지 않으면 직장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도 사라집니다. 안정은 환상입니다. 대기업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큰 회사일수록 위험합니다. 덩치가 크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변화에 둔감합니다. 관료주의가 생깁니다. 혁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무너집니다. 공룡처럼 덩치만 크고 민첩성은 없습니다. 기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작기 때문에 빠릅니다. 변화에 민감합니다.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안정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버리십시오. 구시대 유물입니다. 이제는 평생 학습의 시대입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평생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을 원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술이 빠르게 변합니다. 산업이 재편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것은 역류를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안정은 변화 능력에서 나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능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안정이 아닙니다. 삼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안정을 추구했다면 지금 없습니다. 계속 변했습니다. 섬유에서 전자로, 가전에서 반도체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동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동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변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확실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안정을 바라지 마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안정에 취해 있습니까? 편안합니까? 위험 신호입니다. 불안해지십시오. 긴장하십시오.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안정은 죽음의 전조입니다. 불안이 생존의 동력입니다. 편안함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평균적인 생각으로는 비범한 결과를 만들 수 없다. 회의실에 앉아있으면 듣습니다. 평균이 이 정도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평균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평범해집니다. 남들과 같으면 편합니다. 비판받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변명할 구실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인류가 된 회사는 없습니다. 80년대 중반 반도체 투자를 결정할 때였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시장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위험합니다. 투자가 막대합니다. 기술 격차가 큽니다. 기업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평균적 분석이었습니다. 상식적 판단이었습니다. 평균적 생각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은 지금 없습니다. 평범한 가전회사로 남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평범함은 도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한다. 좋다. 그래서 경쟁자가 적다. 진입장벽이 높다. 좋다. 일단 들어가면 따라오기 어렵다. 초기 투자가 크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기술 격차가 있다. 그것이 명확하다.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평균적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들어간다. 올인한다. 중간은 없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길로는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평균적 선택은 평균적 결과를 낳습니다.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수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삼성의 뭉어한 도박.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평균적 조언이었습니다. 상식적 충고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10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세계 1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균적 생각이 비범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만약 평균적으로 생각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손실을 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남들 말을 듣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말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교과서대로만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물어라.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라. 평균을 거부하라.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표준이 뭡니까? 과거에 누군가 만든 방법일 뿐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
평균 불량률이 3%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0.5%였습니다. 차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업계 평균 정도는 됩니다. 보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평균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가 기준입니다. 지시했습니다. 일본 수준으로 맞춰라. 아니, 일본을 넘어서라. 0.2%를 목표로 하라.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평균적 현실을 받아들이면 평균에 머뭅니다. 비현실적 목표를 세워야 비범한 결과가 나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불량률을 0.3%까지 낮췄습니다.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평균적 생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팅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광고하는 방식대로 하면 묻힙니다. 남들과 다르게 해야 눈에 띕니다. 올림픽 스폰서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비용이 너무 큽니다.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 마케팅 담당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봤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가 봅니다. 브랜드를 각인시킬 최고의 기회입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삼성이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인재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적당합니다. 적당한 사람을 뽑으면 적당한 회사가 됩니다. 최고를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치고 좋습니다. 독특한 사람이 독특한 결과를 만듭니다. 평범한 사람만 모으면 평범한 아이디어만 나옵니다. 물론 위험이 있습니다. 평균적 선택은 실패할 확률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평균의 안전함 속에 숨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균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비평균적으로 실패하는 것보다 나쁩니다. 평균적 실패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적 시도에 실패는 배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전략을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회사가 보고서를 줍니다. 모범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 그것은 이미 남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독특한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면 의심하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비즈니스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시기마다 다릅니다. 평균적 정답을 따르는 순간 기회를 놓칩니다. 경쟁사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벤치마킹은 시작점입니다. 그들을 따라잡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할 것을 만든다. 시장 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평균적 소비자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십시오. 평균을 거부하십시오. 똑똑하게 생각하십시오. 비상식적으로, 물론 무작정 다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를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더 나은가?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평균적 목표인가? 비범한 목표인가? 평균적이라면 높이십시오. 달성 가능해 보이면 더 높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가 비범한 결과를 만듭니다. 삼성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평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생각했다면 평범한 회사로 남았을 것입니다. 비평균적으로 생각했기에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십시오. 평균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비범함을 추구하십시오. 그것만이 비범한 결과로 가는 길입니다. 경쟁자가 강하다면 내가 약했던 것이다. 경쟁자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너무 강합니다. 불공정하게 경쟁합니다. 우리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변명입니다. 패배자의 논리입니다. 경쟁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80년대 일본 기업들과 경쟁할 때였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그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술이 앞섰습니다.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브랜드가 강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그들에게 밀렸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형편없었습니다. 임원들이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50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그들의 강점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점을 고치십시오. 역사가 짧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역사가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배우면 됩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올리면 됩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제품을 사서 분해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했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없습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다는 것을 엔지니어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본 제품보다 나은 것을 만드십시오.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차를 좁히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를 영입했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배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자존심은 결과로 세우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자존심 부리면 영원히 이류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잡았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뛰어넘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경쟁자를 탓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채찍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강합니다. 구글이 강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따라옵니다.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됩니다. 그들이 혁신하면 우리도 혁신합니다. 그들이 가격을 내리면 우리는 가치를 높입니다. 경쟁은 핑계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나태해집니다. 경쟁이 있기에 발전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젊은 직원들이 불평합니다. 경쟁사가 불공정하게 합니다. 빙을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싸움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불공정하다고 울먹이면 시장이 동정해 줍니까? 천만에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누가 공정한지 관심 없습니다. 누가 좋은 제품을 내놓는지만 봅니다. 규칙이 불공정하다면 규칙을 바꾸든지 강해지든지 해야 합니다. 평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 경쟁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술 특허를 무기로 썼습니다.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로열티를 요구했습니다. 불공정했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개발했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특허를 개발했습니다. 수천 건의 특허를 냈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싱을 협상했습니다. 대등한 위치에 섰습니다. 평 대신 행동했습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위협입니까? 당연히 위협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해서 뭐가 바뀝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격으로 오면 우리는 기술로 갑니다. 그들이 양으로 오면 우리는 질로 갑니다. 그들이 속도로 오면 우리는 혁신으로 갑니다. 경쟁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리한 게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꿀을 보십시오. 상대팀이 강하다고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전략을 짭니다. 점을 공략합니다. 우리 강점을 살립니다. 상대가 강하면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됩니다. 비즈니스도 같습니다. 경쟁자 분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불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점을 파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찾아서 우리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경쟁사가 강해서 못 이깁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패배입니다. 경쟁사가 강하니 우리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승리합니다. 관점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내부를 보십시오.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술입니까? 품질입니까? 속도입니까? 서비스입니까? 찾아내십시오. 고치십시오. 강화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경쟁자가 강하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시장에는 경쟁자도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기회가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경쟁자를 탓하고 있습니까? 저 회사는 자금이 많아서, 저들은 인맥이 있어서, 저들은 브랜드가 있어서 그만하십시오.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을 키우십시오. 없으면 만드십시오. 경쟁자가 강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나태했을 것입니다. 경쟁이 당신을 단련시킵니다. 강한 상대와 싸워야 강해집니다. 삼성이 세계 인류가 된 것은 강한 경쟁자들 덕분입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강해졌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쟁자는 적이 아닙니다. 스승입니다. 경쟁자를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한 것은 우리입니다. 져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기회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가능한 미래를 원합니다. 그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합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이 본능을 거슬러야 합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진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불확실할 때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생깁니다. 그 틈새가 기회입니다. 8년 금융위기를 기억합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모두가 현금을 쌓아두고 숨었습니다. 투자를 멈췄습니다.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하지만 다르게 봤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다. 그렇다면 좋은 자산이 싸게 나온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경쟁자들이 움츠러든 사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이 투자할 때입니다. 현금을 풀어야 합니다.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미친 것 아닙니까? 지금은 방어할 때입니다. 위기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현금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논리도 맞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끝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문제는 위기가 끝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지금 투자하면 위기가 끝날 때 우리는 앞서 있습니다. 지금 숨으면 위기가 끝나도 뒤처져 있습니다. 반도체 라인에 투자했습니다. 연구 개발을 늘렸습니다. 우수 인재를 대거 채용했습니다. 남들이 놓은 자산을 샀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확실한 베팅을 한 것입니다. 2년 뒤 경기가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뒤늦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선점했습니다.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투자해야 합니까?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불확실할 때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된 도박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합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가? 현금 여력이 있는가?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가? 이것을 따진 뒤 움직입니다. 무모함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불확실성은 여러 형태로 옵니다. 경제위기,
시설 변화, 규제 변화, 정치 불안, 매번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봅시다. 아이폰이 나왔을 때 불확실했습니다. 이것이 대중화될까? 터치스크린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기존 휴대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망설였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시장 반응을 보자. 우리는 달랐습니다. 불확실하지만 방향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안드로이드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대화면 스마트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큽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비판이 많았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콘텐츠 시대에는 큰 화면이 필요하다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대화면이 표준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시장에 뛰어들면 이미 강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율을 빼앗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새 시장은 다릅니다. 모두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누가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전기차 시장을 보십시오. 10년 전만 해도 불확실했습니다. 전기차가 정말 대중화될까? 배터리 기술이 따라올까? 충전 인프라는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불확실성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망설였습니다. 내연기관이 여전히 주류다. 서두를 필요 없다. 결과는 테슬라가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기존 강자들이 뒤늦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불확실할 때 투자했습니다.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투자해야 시장이 열릴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베팅한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기회로 보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불확실할 때 움직여야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위험하니까 피해야지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잘 준비해서 들어가야지로 봐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와는 다릅니다.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은 최악을 대비하면서도 기회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회피한다는 것은 기회까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분산 투자도 방법입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 불확실한 기회에 나눠 투자합니다.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것이 성공하면 됩니다. 불확실성을 해지하면서도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옵션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큰 투자는 보류하되 시작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봅니다. 기회가 확실해지면 아니면 손절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큰 부는 불확실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대공황 때, 전쟁 후, 금융위기 때,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안정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부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봅니까? 두려운 것입니까? 기회입니까? 피해야 할 것입니까? 뛰어들 것입니까? 관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때는 기회가 아닙니다. 불확실할 때 움직이십시오.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정보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계산된 용기로 움직이십시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가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삼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봤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불확실할 때 시작했습니다. 확실해진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불확실성이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 잡는다.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여건이 갖춰지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갑니다. 루이 파스테르의 말이 맞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마음에게만 온다. 수천 번 경험했습니다.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작은 신호도 포착합니다.
70년대 말이었습니다. 제 산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동향을 추적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연구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배웠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의 한 반도체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해야 했습니다. 빠르게. 만약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반도체가 뭔지 공부 좀 해봐야겠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사이 다른 회사가 기회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판단했습니다. 준비가 기회를 잡게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봅니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배우고 나서 하겠습니다. 영원히 때는 오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시작하지 못합니다. 준비와 기다림은 다릅니다. 준비는 능동적입니다. 배우고 연습하고 계획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입니다. 조건이 좋아지기를, 상황이 바뀌기를, 누군가 기회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큰일을 맡기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설였습니다. 먼저 관련 기술을 공부하고 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른 엔지니어가 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공정 기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언제 준비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틈틈이 연구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입니다.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기회를 달라고만 한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기업이 기회를 잡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보십시오. 근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줌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버 용량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1년 만에 시가총액이 10배가 됐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화상회의 서비스를 만들어야겠어. 이미 늦었습니다. 개발하는 동안 시장은 선점됐습니다. 준비 없이 기회만 기다린 대가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사업도 그랬습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터치 스크린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를 공부했습니다.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아이폰이 시장을 연 순간 즉시 대응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를 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배우십시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시장,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 지식이 언젠가 기회를 잡게 합니다. 둘째, 계획하십시오. 만약에를 생각하십시오. 만약 이런 기회가 온다면, 만약 시장이 이렇게 바뀐다면 시나리오를 그려보십시오. 대응 방안을 구상하십시오. 머릿속에서라도 연습하십시오. 셋째, 자원을 현금, 인력, 네트워크. 기회가 왔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기회를 봐도 실행하지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깨라도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 준비됐으면 시작하십시오. 하면서 배웁니다. 하면서 준비가 완성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영원히 준비 안 됩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 완벽하게 준비됐습니까? 아닙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 투자할 자본, 실행할 조지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완성했습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더 자주 옵니다.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알아봅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때가 되면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때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큰 기회가 온다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조금씩 1년이 지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을 비켜갑니다. 준비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준비만 돼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잡을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경험 없는 확신은 착각이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말합니다. 확신합니다. 절대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물어봅니다. 경험이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합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위험합니다.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으니 어려움을 모릅니다. 변수를 모릅니다. 위험을 모릅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80년대 초 한 젊은 엔지니어가 왔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메모리 칩을 6개월 만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근거를 물었습니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계산해봤습니다. 경험은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입니다. 경험 많은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류는 변수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실제로는 14개월 걸렸습니다. 예측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에게 맡겼다면 어땠을까요? 6개월 뒤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상보다 어렵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년이 지나도 완성 못했을 것입니다. 경험 없는 확신이 프로젝트를 망치는 것입니다. 확신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여러 번 해봤습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나도 확신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직접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다녔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간접 경험을 쌓았습니다. 완전한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70%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30%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한 70%였습니다. 맹목적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도전이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경험을 쌓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한 문제도 있었고 예상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응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확신도 커졌습니다. 5년 뒤에는 90% 확신이 됐습니다. 10년 뒤에는 확신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확신입니다. 경험 위에 세워진 확신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험 없는 확신은 허약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에 무너집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런 문제가 있을 줄 몰랐어요. 확신이 사라집니다. 포기합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오를 겁니다. 확신합니다. 물어봅니다. 이 회사 재무제표 봤습니까? 산업 구조는 이해합니까? 경쟁사 분석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느낌이 좋습니다. 도박입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전문 투자자는 다릅니다. 수십 개 기업을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산업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손실도 보고 수익도 냈습니다.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이 회사는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탄탄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경험 기반 확신입니다. 물론 시작할 때는 경험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사고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처음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경험을 쌓으십시오.